자, 22쪽에 자, 1번 보시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용도 지역이면 그 용도 지역의 분류, 그것이 머릿속에서 싹 떠오른 상태에서 그 지도가 딱 떠오른 상태에서 풀어야 됩니다. 1번 중고축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은 2, 3종 일반 주거다. 여러분, 일반 주거가 되려면 편리한 주거 환경이고 3종이 되려면 중, 고층. 딱 맞네요, 그러면? 네. 1, 2, 3종, 저층, 중층, 중고층, 딱 중고층입니다. 이번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자연 녹지다. 보존 녹지죠. 보존 얘기만 있으면 보존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가 되려면 어떤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불가평유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이 말이 들어가야만 되거든요. 녹지 지역 중 불가평유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이 얘기가 들어가면 이것이 자연 녹지 얘기죠. 생산 녹지가 되려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4번의 일반 공업지역에는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전용공업에 대한 설명이죠.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가 들어가야지. 5번에 자연환경 보호 등으로 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지역의 관계들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기가 관리가 곤란한 지역에는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돼야지. 이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보존관리가 돼야 됩니다. 생산관리가 되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네, 맞는 건 1번이고 2번에 지역지구 구역 간 중복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옳죠. 중복지정은 뭐만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역 간에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러면은 1번의 용도 지역끼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틀렸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해안 매립지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이웃하고 있다.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바른 설명. 자, 우리 매립지가 나오면 항상 지정 특례에서 매립지에 대한 특례죠.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을 비교해서 둘의 내용이 같을 때 특례, 다르면 특례 인정 안 된다. 여기서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은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만 보고 고시는 새로 해야 된다. 특례가 인정 안 된다면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매립 목적이 농지조성. 근데 이것이 어디가 이웃하고 있느냐?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 두 지역이 이웃하고 있죠? 그럼 전체가 다른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지. 농지조성이 목적이니까 매립 목적대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나요? 5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라. 농림지역 지정하게 되겠죠. 뭐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자, 4번 문제 보시면 용도지역 지정 절차,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때예요. 같은 때는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인접한 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건 고시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고시를 빼야 돼. 고시는 의제되는 게 아니고 고시는 새로 해야 된다 그랬죠. 고시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2번은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인접지역의 용도지역과 다른 때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된다. 다르니까 특례 인정 안 되니까. 이게 맞고요. 3번의 항만법 규정에는 항만구역으로서 관리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하는. 자, 우리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려면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되지. 항만구역이든 어항구역이든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그랬죠? 네. 관리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니까 이런 도시지역으로 간다면 틀려요. 관리지역에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역시 4번에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계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생사로 본다. 이거는 왜 틀린 것 같나요?
이미 정답이 앞에 나왔지만 이게 혹시 앞에 나왔으면 지금 헷갈릴 뻔했네요, 여러분들. 응? 왜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관리지역이라는 전제가 없으니까 틀렸지.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은 맞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어디 있을 때만?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했을 때만이죠. 지금 여기라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간다는 표현이 되죠?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만. 예? 이게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농지라면 이렇게 관리가 없죠. 관리지역의 전제가 빠져서 틀린 겁니다. 5번처럼 이런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이렇게 이 말이 빠져서 4번은 틀린 거라고.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보전산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그런데 이거는 뒤가 틀렸지.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산지가 농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들어가잖아요. 이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뒤가 틀렸죠. 4번은 앞이 틀렸고. 이 4번, 5번이 실제 이렇게 다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뭐 하는 곳이지? 자, 5번 보시면. 자,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사항이 아닌가? 자, 1번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시면 도시지역에 연접돼 있네요. 2번 어천원법 규정한 어항구역으로서 역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시면 도시지역에 연접. 좋아요. 3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네요. 들어가죠? 네. 뭐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산업단지 중에서는 농공단지가 안 들어간다. 너무 작아서 농공단지만 아니다. 나머지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다 들어간다. 4번에 택지개발 촉진법엔 택지개발지구 맞죠? 5번에 전원개발 촉진법 규정한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이게 원래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겠다. 송전, 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등은 제외. 그래서 5번이 되는 것이고. 자, 6번에 농림지역에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되었다. 농림지역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되었어요. 이에 관련된 바른 설명은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래야 됩니까? 관리계획 결정해서 해야 돼?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의제돼요?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그래야지. 아니 글쎄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는데 관리계획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아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죠? 네. 그럼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을 하라는 얘기 자체가 틀린 거지. 관리계획 결정할 필요 없이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로 본다잖아요. 이게 수력발전소 이런 거 하기 위해 나왔으면 아니지만 지정 특례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요. 이번에 송변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정하였더라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로 본다? 아니죠? 이때는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안 되죠? 3번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사업의 미시행으로 해제가 되었다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잖아요. 이 농림지역의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 해제가 됐다. 해제되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죠? 사업이 미시행으로 해제됐다면 과거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 완료로 해제가 됐다면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원인 중에 미시행이니까요. 맞아요, 이게. 4번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었다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죠. 사업 완료니까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고 5번이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자, 환원 당시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할까요?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기득권자 보호구조에 하나가 있긴 있는 거라고 이게. 근데 용도지역이 만약에 사업 미시적으로 환원됐다라면 또 새로운 행위 제한이 가해지죠, 그죠? 과거에 도시지역이었던 농지역으로 다시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미 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자로서 보통 그냥 신고 없이 그냥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3번만 맞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중에 지역에서 행위 제한하면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제한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제한의 근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건축 제한의 근거. 하자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하자리를 또 쭉 다 생략할 수는 없고 역시 참 하자리 생략하려고 생략할 수도 없네. 자, 건축 제한의 근거면은 원칙이 대통령령 예외 개별법에 의하는. 자, 한번 보세요. 7번의 국회법상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개별 법률에 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개별법이 제한되는 예외. 각 경우와 그 근거 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을 찾아라. 기업권의 농공단지는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만 도시로 의지가 안 돼가다 보니까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산업 직접 활성화 이런 법률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니은번의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자,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에 대한 특별법.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농지법. 이거 맞거든요. 요거 오라. 니은번 옳고. 디귿번의 자연환경보전 초지법. 이 초지가 초지법이 적용되려면 농림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요. 초지는 풀을 재배하는 농림지역의 농지처럼 보시라고 했잖아. 틀렸고. 리을번의 자연환경 보존산지 산지관리법 역시 보존산지도 농림지역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림에 해당되는 게 보존산지 아닙니까 주로. 그래서 이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려면 농림지역 좀 그래야 돼요. 틀렸고. 미음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천연기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자, 우리 각종 보존할 것들은 보호할 것들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맞고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천연기념물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니은과 미음이 맞죠? 네. 비읍번의 자연환경 보존 중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해양보호구역까지는 좋은데 수산자원관리법이 아니고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법. 해양생태계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일 때죠. 그래서 답은 3번만 맞고. 8번의 국회법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라. 아파트를 건축.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아파트는 주택에서 가장 큰 것이라 녹지 비도시 보존할 때가 아예 안 되고, 주상공 중에서 주거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안 돼요? 개념상 안 되는 곳들 있잖아.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이라 공동주택의 대표기관 아파트 못 들어간다. 일종 일반은 저층 주택 중심이라 4층의 한자를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 나오면 일단 지금 저 건축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상업지역 중에서는 어디만 돼요? 유통은 안 되고 유통을 제외한 상업지역이 되고, 공업이라면 준공업만 된다. 그러면 계획관리는 관리지역이라 안 돼요. 녹지 비도시는 다 안 되잖아. 있는 거 찾으라는 거죠. 일반 공업이면 안 되죠. 준공업만 되니까 유통상업 단독부터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 당연히 안 되죠. 일종 일반 주거지는 대표적으로 안 돼. 그러면 이종 전용, 답이 5번이죠. 이종 전용이라면 공동주택 중심인데 아파트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말이 안 되지.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 전용이 공동주택 중심인데 아파트 당연히 들어가지. 그래서 자, 우리 9번 문제. 다음 A, B, C, D 가운데
국계법상 각 건축물의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허용되는 용도지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허용되는 게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 음식점은 2종이죠 여러분. 일반 음식점이 2종 건생이거든요. 그러면 2종 전용주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돼. 안 돼. 자, 우리 일정 근생은 다 허용되고 조례가 잔호백 포함은 다 허용되고 2종 근생은 일정과 달리 금지되는 곳이 3군데가 있다.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을 필요성이 큰 보존 녹지와 사계 중에서 가장 보존을 필요성이 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당연히 금지가 되면서 또 하나가 전용과 일반 주거의 차이 중에 하나다. 전용 주거에는 못 들어간다. 2종 근생은 전용 주거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2종 전용 주거라도 이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B번에 A번 들어가면 틀리고 묘지 관련서는 계획관리. 여러분 제가 묘지 관련서는 어디에만 허용된다 그랬어요? 녹지와 비도시. 주상공은 반대가 심해서 안 되고 녹지 비도시는 다 되고. 그럼 계획관리면 비도시죠? 네. 되네요 그러면? 네. B번 맞아요. 유흥주점이면은 미락시설에 속합니다. 이게 유흥주점, 룸사롱 같은 거. 미락시설이니까 자 미락시설은 어디만 된다 그랬어요? 상업지역에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죠. 일반업은 안 되겠지. 목욕장이면 일정근생이죠? 네. 일정은 다 된다 그랬죠? 네. 일정 일반도 됩니다. 그래서 B, D. BD가 되겠네, BD? 자, 10번의 다음 중 초등학교 건축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은 조례가로 허용되는 것 포함해서 절대 불가능한 지역은 전용공업. 전용공업 빼놓고 다 된다 그랬죠? 네. 4번에도 됩니다. 5번에. 11번의 다음 중 원칙적으로 4층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자, 우리 4층 이하 잡는 것은 저층주택 중심인 일종 일반은 당연하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 전체, 관리지역 전체, 녹지를 관리한다. 낮은 층수로 제한함으로써 녹지를 관리한다. 나머지는 다 안 돼요. 그럼 다 없어요. 일종 일반 주거 당연합니다. 2번 녹지예요. 3번이 답입니다. 4번은 관리지역, 5번도 관리지역 아닙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농림지역과 함께 4층에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4층에 제한을 안 해도 4층 넘어서 지을 건축물이 성질상 아니에요. 그래서 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아이고 하짜리만 한번 다 받고. 자 이제 건폐율을 최대한도. 여러분 건폐율의 법률상 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그림 속에서 법률에 의한 한도는 이사친구 중에 하나. 이사친구 중에 하나. 그럼 법률의 한도가 도관농지에다 도지역 주상로 관리지역 보생기까지가 법률의 한도니까 이 중에서 제일 비싼 90%짜리는 상업지역. 나머지는 20%짜리 제일 낮은 것이 보존할 땅 중에서 녹지, 보생농자 5가지가 같은 크기니까 이것이 20. 보존할 때 이제 혼자 남는 게 계획관리죠? 이것이 40. 그 다음 개발할 때에서 주거 공업이 둘이 남죠? 이것이 70. 0까지 고르면 주상 2군데서만 달라진다 했잖아. 나머지 법률은 똑같으니까. 주거지역이 70이라면 제일 비싼 70은 준주거에서 일반 주거 60, 전주거 50으로 떨어지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 3점을 보면 따로 50 제일 작다. 상업지역이 90이라면 중심이 90이요. 일반이 80. 근린 유통 순서 바뀌는데 처음이라 봅시다. 그런다. 유통이 80 그대로 근린 70. 용적률을 한다 그러면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그리고 145, 100, 400, 500. 1500짜리는 상업지역. 제일 낮은 80%짜리는 보생농자 80. 보존할 땅 중에서 이제는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이것이 100. 주거와 공업에 남는데 주거가 500, 공업지역 400. 이렇게 해놓고 0에 의한 한도는 큰 것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순서를 잡아보면 1500까지 보는 중심이 제일 크고 1300까지 보는 일반, 1100까지 보는 유통, 900까지 보는 근린, 그 다음에 500을 받는 준주거 같은 준씨, 400 받는 중호로 내려와서 일반고업, 전용고업, 300 위로 올라가서 3종, 300부터 위로 가면서 줄어든다. 녹지가 100인데 보존 녹지만 따로 80이다. 끝.
12번의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의 법령상 최대한보다 옳지 않은 거. 자연 녹지면은 20. 녹지는 다 20이죠? 법령 똑같잖아. 일반 상업이면은 80. 맞네요. 일반 공업이면은 70. 공업은 다 70. 일종 전용주거라면 50. 3종 일반은 이게 틀렸죠. 1, 2종 일반은 그대로 60입니다만 3종 일반만 따로 50이다. 특이한 거. 13번은 됐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냥 쉬워요. 네. 자 14번에 용적률 최대한도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용적률 최대한도가 다른 하나는 하면은 1번? 왜요? 녹지지역이라? 뭐 그렇지 또 가만히 있어요 또. 다른 하나면 나머지 똑같은 거 내 가지고 나머지 다른 거 찾는 건데 법률만 따지면은 보생농자 4가지가 80이잖아요. 0까지 고라면 80까지 고는 건 녹지지역에서 보존 녹지까지도 들어가지만 그럼 보생농자 2, 3, 4, 5가 보생농자네 80? 녹지는 생산녹지라면 100까지 고이는 거 아닙니까? 15번에 용적률은 다음 범위에서 0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권식은 조례로 결정한다.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최대한도로.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까지는 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죠. 옳게 연결된 것은 주거지역이 400. 500이죠. 주거는 500이죠. 상업지역은 1500. 틀렸고. 공업지역이 400이죠. 녹지는 100. 이게 답이고. 생산관리라면 보생인의 80이죠. 16번. 한데, 이게 바로 건폐율을 따로 정하는 특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정하는 특례. 자, 우리가 건폐율의 특례는 따로 정할 때, 이건 제가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냥 80%에서 정하기를 4, 6, 7, 8 이렇게 일단 해놓고, 불쌍한 숫개가 자치한다, 농촌에서 나머지 산업단지 대충 이렇게 해놨던 것이죠. 수산자원 보고요. 개발진해지구인데 여기 개발진해지구는 비도지역에 위치하는 것만 얘기해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이게 자연녹지지역에 혹시 위치한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다 다시 예외로서 요거는 따로 3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비도시의 개발진해지구를 얘기해요. 그리고 자연공원 취락지고 농군단지보다 당연히 나머지 산업단지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을 때 그 기준이 틀린 것은 도시지역 외지역에 있는 개발진해지구와 이게 여기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도시에 있는 개발진해구가 40%입니다. 혹시 이게 여긴 없지만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해지구 이렇게 하면 30이 된다고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해지구는 30 제일 낮은 것이다. 이 중에서 수산자복이 수에 40이고요. 자연공원과 취락지구 이게 보통의 취락지구를 얘기합니다. 자연취락 60 농구단지가 7이죠. 7 4, 6, 7, 8에 7 그리고 공업지역에는 나머지 산업단지가 80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작년에 한번 나왔지만 숫자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차라는 게 나왔었어요. 이런 숫자도 아니고 참고로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야, 17번은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일 텐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숫자로 연결해서 하실 분만 하세요. 이거. 하실 분만 하시는데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나중에 배워요. 이번 달에 배우게 될 겁니다. 성장을 관리하게 한 방안이에요. 성장을 관리하게 한 방안으로서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려고 성장을 관리하는 방안이라 나중에 보시면 우리 지역 중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은 주상공에는 안 돼. 주상공은 이미 성장이 끝난 곳이라 주상공이 아닌 녹지나 비도시에서 나중에 성장할 때 대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걸 녹지와 비도시만 주상공은 안 되고요. 이미 개발 끝나고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건폐율을 따로 정하는 특례인데요. 우리가 기존 지역의 건폐율의 한도에다가 다 10을 더해주면 돼. 그냥 10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폐를 따로 정하는 특례는 원래 녹지와 비도시는 다 만들 수 있지만 녹지 비도시역 중에서 특히 유보용도인 자생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의 계, 생산관리의 생, 자연녹지의 자, 이게 자생계거든요. 나머지 보존할 땅은 안 되고 성장관리방을 수립할 땅 중에서도 유보용도라래. 유보용도 자생계, 자생활한 계모임. 역시 이 자생계에서만큼은 이 건폐율에 다 10을 더해주면 돼. 10을. 성장관리를 수립한 경우는 계획관리적 경우는 아까 계획관리는 건폐율 한도가 얼마였어요? 계획관리는 40이었죠? 이 사이에 40이었죠? 10을 더하면 얼마가 돼? 50%까지. 생산관리나 자연녹지는 보생, 녹지, 그러니까 원래 20이었죠? 여기다 10을 더하니까 30.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직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장관리 방안을 자생계, 유보육 지역에 할 때만 이렇게 기존 용적률에, 기존 건폐율에 한도에다가 다 10만큼 더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18번은 빈칸에 알맞은 것은 도관, 농자, 사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은 얼마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까? 80. 왜 80이 됐어요? 그렇지. 도관, 농자 중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일단 제일 막아놓고 보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행위자는 끌어서 쓴다 그랬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용적률이 80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는 19번의 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거 됐는데,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의 용도 제한이 됐던 건폐율 용적률, 즉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존 녹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엄격한 보존 녹지. 이번에 관리지역인데 세부 용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인데 보전 관리. 도로법 40조 접도구역에서 행위 제한 규정은 농림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농림지역은 훌륭히 적용이 되지. 어디에 적용이 안 돼? 도시지역에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잖아.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있는 땅은 너무 비싼 땅이라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통제할 수 없다. 도시지역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3번에 도관농자 사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용도 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까 나왔던 얘기고 5번에 농지법 8조적 농지증 얘기는 역시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발할 땅이니까 농사지을 땅이 아니다. 도시지역은 적용 안 합니다. 단 예외는 존재하죠. 도시지역이지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 예외.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 다시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용도지구 들어가 봅시다. 오늘 배웠던 용도지구, 국계법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한다. 최고한도라서 안 좋은 땅이라 그랬죠. 최고 높이를 통제하니까 안 좋은 땅입니다. 2번에 방제지구란 화재,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화재는 빼야 돼요. 화재만 빼면 좋아. 화재는 방화지구가 따로 있어서 그거 빼고 나머지 제기가 되겠습니다. 3번에 문화적 보존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아니, 경관 보호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호지구가 나옵니까? 경관 보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특화경관지구가 돼야 되죠?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이 뭐를, 어떤 특별한 경관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요거랑 수변경관. 요거랑 수변경관 두 가지 말이죠. 이게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되려면 경관을 빼고, 그죠? 보호와 보존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보호지구니까. 4번의 방화지구는 자연방화와 시가지 방화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없어. 이런 거야. 자연과 시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뭐예요? 방제지구지. 방제지구지. 5번에 자, 5번에 특정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부대의 목적으로 청소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선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맞고요 이게. 2번 넘기시고 기출문제 수정이라 그대로 보시면 돼요. 3번에 아이고 이것도 너무 쉬운 거잖아. 개발장만 지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집단 추락. 4번 보시죠.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특화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설명이겠지. 특화경관이 될 수가 없죠. 특화경관하면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 큰 건축물의 경관, 이 두 가지 경관이 되겠습니다. 틀렸고 중요시설을 보호주기 위해서 보호하는 중요시설물로는 항만, 공항, 공용 학교시설이 있다. 학교는 안 들어가. 학교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학교 대신에 교정 및 군사, 교정과 군사시설, 교정과 군사시설이 학교 대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3번의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농자 안의 취락을 정부에서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이게 맞죠? 네. 자연취락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 녹지와 관농자.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만. 4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상업기능 및 유통분류기능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상업 대신에 공업을 넣어야지. 공업을. 산업이니까 산업이 공업을 위한 것이고 유통이 유통분류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상업개발진흥지구는 영의 종류 속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5번에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용도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세대 입지를 완화죠. 복합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다는 건데 무슨 강화입니다. 강화하면 큰일 나게 특정 세대 입지를 완화해서 완화되는 것만큼 들어가게 풀어주는. 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용도지구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때 그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2번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상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5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상업 대신에 산업으로 바꿔놔야 돼요. 상업 대신에 산업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3번의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과 집단. 방제지구는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5번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이렇게 세분할 수 있는 거죠? 네. 6번에 답은 방제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방제지구에 대한 거 모아놓은 겁니다. 방제지구는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해서 정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건데 빨리 판단해 보세요. 아까 했던 거잖아? 화재 없으면 맞는 거지 뭐. 화재 없으면 맞는 거지 뭐. 이번에 풍수의 산사 등의 같은 재해가 최근 10년 내에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같은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해야만 된다. 이거는 숫자는 맞는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 경우랑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요 얘기가 나오면 해야만 된다가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그래서 그 특징을 잘 살펴보셔야 돼. 네?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앞에만 보시면 안 돼요. 뒤에 특징이 해야 된다 아닙니까? 3번에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 자연방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네. 맞죠? 네. 이게 자연방제잖아. 자연상태에 사람들이 안 사는 무엇을 통해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할 때. 그럼 시가지 방제라면 4번에 건축물 인구가 이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가지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이런 거예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 3, 4번을 서로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틀리게. 5번의 방제지구 안에서는 재해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심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없다. 무엇으로 정하는 걸 못 짓는다 이렇게 나오면 근거 얘기죠? 네. 제가 지구에서 근거는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셋 빼놓고 나머지는 다 조례. 조례네요. 조례. 나머지 속하고 그렇게 따지는 거.
자, 7번에 다음 중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 취락지구는 1번 주거지역. 바로 답이죠. 주상구에는 지정 못한다 그랬잖아. 녹지와 비도시. 구역 중에서는 개발지향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는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속하잖아. 도시자연구역이 영의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1번만 틀린 겁니다. 8번은 복합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완화. 이번에 시도사 대도시장이 일반 주거, 일반 상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일반 상업이 틀렸어요. 상업지역에는 아예 지정 못하죠, 그죠? 복합용도지구는 너무 개발된 곳이라 거기는 아예 안 되고 일일개인데 두 문자만 따면 안 되지. 일반 주거, 일반 공업이에요. 일반 공업.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지정하는지 정확히 보시라고 일부러 냈고,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한다. 4번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 결절지 등 토지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렇게 개발수가 높은 곳에 지역 변경 없이 용도지구를 통해서 하려고. 5번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에서 지정한다. 이것도 아셔야 되죠? 여기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2번, 5번 아닙니까? 2번, 5번. 근데 2번은 틀렸지. 5번은 맞고. 9번의 국격법상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지구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지구에서 행위제한 나오면은 아까 세 가지 예외. 고도지구에서 높이는 핵심이라. 높이를 뭐로 정한다 그랬어요?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겠다. 취락지는 고유성을 살려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근거법. 자연취락이 녹지,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니까 대통령령으로. 집단취락은 개발장구에만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법인 개특법이에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이 필요하면 그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는 그 계획으로 직접 통제하면 되고, 그걸 수립할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역의 건축 제한에 따라서 하면 되고, 요거 빼는 건 다 조례죠? 그렇게만 보셔야 돼. 그럼 1번에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나왔어요. 그럼 예외 아닙니까? 대통령 0으로 따로 정한다. 뒤에 2번에 중요성을 보여주고, 이거 예외 아니죠? 예외 아니니까 뭐로 정하는? 도중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하나에 건축할 수 있다. 무엇으로 정하는지만 잘 보세요. 3번의 경관지구 안에서는 예외 아니죠? 역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있다 없다 그거보다 무엇으로 정하는 그 수준만 보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더 정확히 보시면 좋겠지만 4번의 집단취락지구라면 개특법. 5번의 개발지구 안에서는 계획적 개발에서 도중계획 조례에 위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는 엄청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슨 조례가 정하는 위반하는 건축을 못 짓는 이런 소극적 태도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쨌든 조례가 적용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구역 들어가 봅시다. 구역. 자, 01번은 너무 쉬운 얘기라 됐고, 개발장벽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어때요?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2번,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틀렸죠? 보안상 얘기로 지정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인해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통의 국장이 하지.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3번에 개발장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개발중개 필요한 경우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랬고 이게 집단 취락이잖아. 행위제한은 개특법에 따른다. 네, 2번만 틀렸습니다. 3번에 도시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도시자연보호구역 시도자 대도시장이 관리구로 지정 변경한다. 시도자 대도시장이 2번 도시지역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자연공원 도시지역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하나 그래서 작은 산지를 자연공원으로 만들겠다. 3번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서 지정한다. 요거는 개발 제한 구역이죠. 넓은 생활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건전한은 똑같은데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죠.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4번에 도시 자연공원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에서도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속한다 했잖아요. 5번에 행위 제한 등 관리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법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 맞습니다. 4번에 시가와 중교에 대한 설명적 옳은 거. 시가와 중교, 무질서한 시가와 속도 조정하겠다라는 1번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관리구로 지정한다. 어디에 대해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안정적 개발 다 맞아요. 대상과 목적 다 좋습니다. 다 좋으면 이게 맞는 거네? 맞는 거예요. 시가와 지정구역의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10년 내에서 5년 이상 20년 내에서 3번의 시가와 지정구역 지정은 도시공관리로 정하나 시가와 유보기간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 유보기간도 핵심이라 똑같이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랬잖아. 관리로 직접 정합니다. 뒤가 틀렸고 4번의 시가와 지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만료된 날이라는 건 만료된 다음 날. 만료된 다음 날. 4번에 5번에 이 구역의 지정 당시 관계법에서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구역 결정 올부터 30일 내 공사사업 내용을 시장에서 신고한 자는 기득권 인정된다. 3월이죠. 시수 중에 하나잖아 이게. 시수 중에 하나를 여기서 낸 거죠. 3월 내 신고잖아. 3월 내 신고. 그래서 정답도 정답이지만 다른 것들 왜 틀린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보실까요? 시가와 지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그런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시가와 지정구역 행위 제한만 국회법에 지금 나와 있다고 했는데 원칙은 안 되는 거, 금지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중계획 사업이라면 국장이 인정하는 것만, 도중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라면 공익, 생업, 경매한 것에 대해서 허가받아서 하라. 1번 도중계획 사업은 국방상업상 세가와 정관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관장의 요청에서 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중계획 사업이라면 국장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되고 또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아주 정확합니다. 다 표현하고 있어요. 2번 도중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기타 개발행위네요. 예외적으로 특광지장으로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도중계획 사업이 아닌 것은 허가 대상이죠. 예외적으로 3번의 주택의 증축은 기존적으로 포함해 폐기하에 해당하는 주택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지만 주택의 신축은 불가능하다. 자, 우리 생업을 위한 거, 공익을 위한 거, 경매한 거 이것이 허가라고 했는데 생업 중에서 특히 주택의 신축이라면 이건 농업인 주택이라고 표현해도 신축은 안 돼요. 폐기하의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건 다 됩니다. 자, 4번에 시가와 지정관에서는 농업인 등이 축사 퇴비사를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축사 퇴비사면 허가받을 수 있죠? 네.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거, 생업을 위한 거 허가를 받아야 되죠. 단 대통령이 정하는 경매행위, 임목의 벌채주림 등 경매행위는 특광지장소에 신고할 것이다. 아무리 경매한 것도 신고는 없어요. 최소가 허가입니다. 원칙이 안 되는 거.
공익생업 경미 허가예요. 최소가 허가입니다. 신고는 없어요. 6번에 시가중간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아닌가? 편하게 보세요. 축사 가능합니까? 양어장, 농어주택의 신축 이렇게 나와도 안 된다니까. 신축이잖아. 신축은 안 돼요. 신축은 안 돼. 교정시설 공익을 위한 거네요. 임목의 벌채 경미한 거네. 아까 농어주택의 신축을 잘 못 찾았으면 뭐를 찾으려고 했어요? 3번을 만약에 못 찾았다면 안 찾아요? 찾을 게 없어서? 좋아. 7번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 기준에서 틀린 것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 중 규모가 330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전체 대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 등에 대한 규정을 다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넓은 지역을 적용한다는 게 전체 대지에서. 지금은 나눠서 하고 있죠? 둘로 나눴잖아. 그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폐율 용적률이냐 기타 건축 제한이냐. 건폐율과 용적률이면 전체 대지에서 가중 평균값을 적용하고 기타 건축 제한이 넓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만 적용하는 건 기타 건축 제한이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만 얘기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이게. 2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이 걸쳐 있다.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녹지가 그렇지 않은 곳에 있으면 다시 각각이 됩니다. 물론 이때도 괄호 속에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로서 330 이하인 경우는 다시 여기 제외되니까 아까 330 이하인 부분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3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이번엔 건축물이잖아요. 원래 각각인데 우리 고도지구 방어제 걸칠 때 예외가 인정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라면은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 대지 다 고도지구에 대해서.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뭐를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는 건축물 전부만 적용한다 그랬죠? 대지는 불에 안 타니까 적용 안 한다 그랬죠? 5번에 위사의 경우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으면 그 밖에 방화벽 바깥에 있는 부분에는 방화지구의 건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8번, 9번. 8번, 9번이 계산 문제인데 8번은 19의 기출이고 9번은 기출 아니에요. 뭐 풀어볼래요? 둘 중에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9번? 좋아요. 네. 자, 근데 제가 요거 할 때 항상 따질 필요도 없이 뭐 구하라면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라 그랬죠? 가중평가수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할 때 간단하게 써보세요. 뭐 계산 문제, 산수 문제 틀리면 안 되니까. 산수 문제라. 그림 그리고 둘 이상의 지역에 헐쳐 있는 거 한번 그리면 돼. 자, 우리 A시에서 갑이 소유하면 1000제곱미터 대지는 전체 대지가 1000이랍니다. 주어진 거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 1000제곱미터인데 이 대지는 1종 1반에 600, 2종 1반에 400, 1종 1반에 600, 2종 1반에 400 걸쳐 있어요. 1000 중에서 갑이 대지에 건축하던 최대 연면적이 1900. 여기 전체 대에서 확보하신 최대 연면적이 1900이래요. 1900제곱미터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종 1반의 용적률, 1종 1반의 용적률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답은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괄호 속에 보시면은 2종 1반의 용적률은 250. 2종 1반의 용적률은 250.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림 그려보니까 그냥 딱 맞네. 아마 그 08번에서는 최대 연면적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 쉬운 거죠. 각각
각각 연면적은 대지에다가 용준을 곱해주니까 각각 구해서 더해준 게 나왔으니까 9번 선택이 더 좋네. 살짝 꼬은 것 같지만 꼬은 것도 없어 이게. 이게 전체가 연면적이 190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연면적과 여기 연면적을 합쳐준 게 1900이니까 여기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400 곱하기 250이니까 2.5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딱 1000이 나오겠네? 그러면 이쪽에 얼마가 나와야 돼요? 900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걸 x라고 했을 때 그러면 600 대지면적 곱하기 x 용적률은 이게 900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x는 얼마가 돼? 600 중에 900 1.5가 되죠? 몇 프로? 150%. 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인 건데 10번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나온 형태와는 달리 따로 만든 겁니다. 좀 더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이거는 10번에 A시의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1200제곱미터이고 이거는 개정된 후에 이런 식의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겁니다. 갑의 대지는 1200제곱미터이고 전체 대지가 1200제곱미터이고 그림과 같이 준주거와 일중일반에 걸쳐 있다. 준주거와 일종일반에 걸쳐 있어요. 준주거가 900이고 300입니다. 그 그림 있잖아 거기. 네, 걸쳐 있다. 갑은 이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한대요. 옳은 설명이 뭐냐? 자, A시의 준주거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고 여기는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죠? 준주가 아파트 지을 수 있고 일종일반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파트가 안 돼. 자, 제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330 이하한 부분이 있는 경우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적용 전체 대에서 그건 각각 적용한다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연면적은 각각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뭘 지을 수 있다 없다가 기타 건축 제한이죠? 요거는 330 이하한 부분이 있으니까 넓은 지역의 행자를 전체 적용하겠네요. 그럼 아파트만큼 먼저 보시면 아파트는 어디에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을 수 있어? 여긴 못 져요? 다 지을 수 있다라고 해야지. 다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뭔 얘기를 330 이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뭐를 넓은 지역의 행자를 전체 적용한다 그랬잖아. 아까도 봤었고. 그럼 이게 원래는 330 이하한 부분이 없으면 여기만 적용되겠지만 있으니까 넓은 지역의 행자를 전체 다 적용할 수 있죠? 전체 적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 된다 해야 돼. 앞에는 다 지을 수 있어 이제. 여기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면적은 얼마 크기로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여기에 따라 계산해야지. 여기 연면적 구하고 여기 연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저기 그 괄호 용적률을 이거 빼놨네. 용적률 준주거는 용적률이 300대 있고 일종일반의 용적률은 150 150대 있으니까 이쪽의 연면적은 3927 2700 3 요거는 450 그러면은 3150 다에 대해서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그냥 종합해서 묻는 거예요. 응? 연면적 자체는 각각 계산해서 더해준 수가 어느 경우나. 근데 300에서 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넓은 지역의 행자는 전체 적용하겠다. 아파트는 전체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안 그러면 다른 정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3번까지 풀어보면 되겠네. 3번까지 그럼 딱 들어서네 뭐. 딱 37을 더해서. 자 우리 공동구 수용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 자 우리 도심계획 시설 중에서 공동구와 광역시는 별도로 정해놨다 그랬죠? 그래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틀린 것은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설치 비용이죠? 공동구 조명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부담이죠? 공동구는 쓸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시행자가 혼자 낼 것을 예정자와 같이 낸다. 2번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점용공사 기한 등을 특광시장운수에게 통지하라.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점용공사 기한 등을 시장운수에게 통지하면 돼요?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제를 했잖아.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제해주면 그 자가 점용공사에 했더니 점용을 한다라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도 아니고 특권시장원수에 알려주면 뭐 어쩌라고 특권시장원수에게 점용 예정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틀렸고. 3번에 도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행자가 공도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 의무는 면적 200만 초과하는 큰 사업일 때 200만. 4번에 공도 관리에서 드는 비용 관리비. 그 공도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하는 자들끼리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면적을 고려해 관리자가 정해준다. 5번에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도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관리하는 관리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2번에 다음 중 공도가 설치된 경우에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이라는 거 웬만한 거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죠? 네. 수용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구별하시라 그랬잖아. 이것이 가스관, 하수도관 안전 문제 때문에 위험해서 가스관, 하수도관 그것은 공동협의의 심의에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광역시설 설치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가? 광역시설은 원래 광역시설은 광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해를 인정하는 거예요.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특광지구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념이죠. 걸쳐 있거나 공동 이용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시설을 얘기합니다.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요? 아니, 언제 그랬었나? 예?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는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하는 규정에 의한다는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는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관리계획 중에서 기반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계획 시설이잖아. 그러니까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원래 광역시설 등 포함해서 웬만한 기반설은 관리계획 결정해서 합니다. 그게 도시군계획 시설이잖아. 근데 조그만 기반설이라면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랬죠? 저건 조그만 기반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하는, 즉 도시군계획 시설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3번에 종합문제. 3번의 광역시설은 관계특광시장원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틀렸어요. 이건. 원래는 광역도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가 원칙이에요. 의한다가 원칙이야. 그런데 광역의 특성을 살려서 관계특광시장원수가 협약을 체결하는 협의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예외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원칙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석을 그렇게. 4번의 관계시군에 협약 체결이나 협의 등이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설치관리 할 수도 있다. 시군 간의 협의가 없으면 도지사가 나설 수도 있다. 예외잖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3, 4, 5번이 다 그래야 돼.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 역시 할 수 있다.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별도의 법인 만들어서 설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하여튼 광역시설은 관리계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그 시설에 속하지 예외 아니다. 그 표현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앞으로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여기다 37을 더하면 되겠죠. 여기다 37을 더하면 딱 80페이지가 되겠네. 딱 80페이지. 지금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꼭 상중이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는 거 예습하는 거는 상중만 풀어오셔도 괜찮아요. 여유가 없더라면. 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